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혈당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50대 중반의 이분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5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장 힘든 건 아침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빵은 안 되고 흰쌀밥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매일 샐러드만 먹을 수도 없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혈당이 높게 나와서 하루 종일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식단으로라도 관리를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아침에 뭘 먹어야 혈당이 안 오르는지 너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었죠. 이 사연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당이 요동치기도 하고 반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해답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혈당 낮추는 식재료들과 그걸 활용한 실전 아침 식단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식재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혈당을 20% 이상 낮추는 것이 연구로 증명된 식품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아침 식단의 핵심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라고 하면 대부분 커피나 빵에 뿌려 먹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하루에 계피 1g에서 6g 정도를 40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혈당이 평균 29%나 감소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일부 혈당 강화제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그럼 계피가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 걸까요? 계피에는 신나무날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이 낮아지는 겁니다. 또 계피는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계피가 이 과정을 천천히 만들어줘요. 그래서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드신다면 계피가루를 1티스푼 정도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를 타서 계피차로 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기 정말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 두 종류가 있는데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건 대부분 카시아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드실 거라면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실론 계피로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권장량은 1에서 6g 정도인데 티스푼으로 따지면 대략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반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재료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핫한 건강식품이 됐죠.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에도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 전에 사과식초 2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공복혈당이 평균 4에서 6% 정도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약 20% 정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은 이유는 주성분인 초산 때문입니다. 초산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사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사과 식초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되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췌장의 부담도 줄여주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과 식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침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스푼에서 2스푼을 타서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식사할 때 혈당 상승을 미리 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빈속에 식초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물을 많이 타서 희석해서 마시시고 천천히 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세요.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샐러드를 드신다면 사과 식초에 올리브유, 약간의 소금, 후추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어 보세요.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탁월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삶은 계란에 사과 식초를 살짝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여기에 사과 식초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산과다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피하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식재료는 귀리, 즉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이미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리의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우리 장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젤이 음식물과 섞이면서 당의 흡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마치 장벽에 보호막을 쳐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오트밀을 아침 식사로 먹은 그룹은 같은 칼로리의 흰빵을 먹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량도 적게 필요했고요. 이건 췌장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베타글루칸은 단순히 당 흡수만 막는 게 아닙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도 개선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줍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하루 3g의 베타글루칸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겁니다. 혈당 지수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흰빵이나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오트밀은 55 정도로 중간에서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죠. 그럼 오트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선 오트밀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은 가공 과정에서 베타글루칸이 많이 파괴되고 당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서 혈당 관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압착귀리나 스틸컷 오트밀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아침 식단은 이렇습니다. 오트밀 반 컵 정도를 물이나 무가당 두유로 끓여주세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한 티스푼 넉넉하게 뿌리고 견과류 몇 달,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낮은 혈당 지수의 과일을 소량 얻습니다. 식사 10분 전에는 사과 식초 물을 한 잔 마시고요.
이렇게 드시면 오트밀의 베타글루칸이 당 흡수를 차단하고 계피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사과 식초가 소화를 늦춰주면서 삼중으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전날 밤에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트밀에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치아씨드를 추가하면 식이섬유가 더 늘어나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트밀을 먹을 때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트밀이 좋아도 단순당을 추가하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바나나 반개 정도를 으깨서 넣는 게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 혈당을 낮추는 3가지 핵심 식재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피, 사과, 식초, 귀리. 이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아침 혈당 관리는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식재료들을 단순히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혈당을 매일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과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았던 방법이 본인에게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단 관리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식사 직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자연 식품들이 아무리 좋아도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식단 조절과 함께 약도 계속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면 의사와 상담해서 약을 조절하시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처음 사연을 보내주신 그 구독자분처럼 혈당 때문에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트밀에 계피 듬뿍 넣고 식전에 사과 식초 1잔, 그리고 식후에 가볍게 산책.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달라진 혈당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단, 그리고 간식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고 혈당 걱정 없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